자,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스캔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정말 현실화돼서 다가오면서 명태균 씨도 굉장히 덩달아서 바빠진 상황인데 어제 맞아요. 들으셨어요? 아, 들었죠. 그거 어떻게 안 들어요? 와, 저도 저 패널인데. 어제 그 녹취록 듣고요. 야,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어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 나왔어요. 네. 예, 예. 혹시 못 들은 분 계세요? 저희가 조금 듣고 올까요, 그러면? 네,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가 됐나요? 네. 예, 이게 이게 한 1분 정도?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운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상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왜 빼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와, 이거는 2022년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네. 근데 저게 그러니까 저걸 들으면서 네. 그 세간에서 얘기했던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이유가 그냥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북 좌파 세력을 그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종북 좌파 세력을 어떻게 일거에 척결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뭐 이마에다가 나 종북이야, 뭐 나 주사파야, 좌파야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척결을 할까?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것을 들으면서 네. 진짜 혹시 진짜로 혹시 예,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녹취록 같은 것들이 막 공개되기 시작하고 네. 공교롭게도 12월 3일 계엄을 한 날이 명태균이 바로 구속 기소된 그날이에요. 맞아요. 구속 기소된 그날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네. 이 명태균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이내로 정권이 무너진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 이런 명태균 리스트에 대한 보도가 났을 때 대통령이 나는 윤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어. 그랬네요. 나는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지 알았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람 누구지 김건희 여사하고 난 그 사람하고 막 통화한 내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구속이 됐으니까 얘가 이제 이걸 폭로하겠다, 터뜨리겠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명태균이가 김 여사하고도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진짜로 그것 때문에 계엄한 거야? 라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계엄의 중심에 이런 명태균 스캔들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저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전에 대통령이 해명하셨던 게 완전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사실 계엄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 때문에 저희가 거의 명태균 얘기를 안 해왔었지만 그랬죠. 2달 동안 안 해왔지만 지금 거꾸로 작년 11월 12월로 가면 명태균이 때문에 나라가 다 뒤집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서서 뭐 나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저 말씀을 했을 때 저것이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녹취록이 그때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공개됐을 때도 사실 파장이 있었는데 와 이번에는 저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하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대통령의 목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지금 음소거해서 그렇지만 그 원문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누구한테 막 지시하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뭐 아이 잘 될 거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그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사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네.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옛날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 결국은 대통령에서 쫓겨난 게 무슨 도청 장치를 했다. 그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누구를 들여보내서 도청 장치를 했다. 이런 게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더 큰 문제는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야 진짜로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레스였던 건 분명하겠구나.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근데, 하나.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이게 조금 마이너한 거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시잖아요. 그럼 여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저 같으면 뭐 권성동 의원님, 윤한능 의원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툭툭 던지는 것도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망보다는 충격이죠. 예, 사실. 예.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뭐 네. 윤한홍이가 이거는 권선동, 윤한홍이가 반대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좀 황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 나이가 12살인가 차이 나는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의 친구가 권성동 원내대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권성동 그때 당시에 정치인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네. 그 남편의 띠동갑에 가까운 12살인가 13살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정도의 그 나이 차이 나는 남편의 친구 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권성동이 그리고 윤한홍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예, 예. 사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그 포인트에서도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 내용도 내용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우리 여당의 중진 의원들을 저렇게 언급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놀라신 것 같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충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를요. 네.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래요? 예, 질문을 했어요. 네. 이 육성 녹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이 명태균은 천하의 허풍쟁이 그런 천하의 허풍쟁이의 녹취록 발언은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명태균의 허풍은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지 그쵸. 명태균은 감사합니다밖에 없어. 네, 건강 괜찮으십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허풍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 아무리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취임도 하기 전날이야. 근데 본인에 대해서 뭐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그렇죠. 이름을 불러대고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저는 뭐 좀 이해는 돼요. 마음 좀 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듭니다. 네. 얘기 그냥 나 그거 뭐 얘기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지점에서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의견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고 야, 뭔가 이게 좀 요새는요. 저희는 그 하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 댓글 읽어드리기가 그죠? 근데 참 좋다. 기분은 좋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저희 뉴스 엔진이 동시 접속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더 오시지만 또 그 인원 기준으로 해서도 더 댓글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다 떨기 좋아하세요. 네. 그걸 수다라고 그러는 게 네. 아니고. 수다 떨기 좋아하세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왁자지껄 여기다가 우리끼리. 이제 네. 이 코멘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아침 10시에도 제가 뉴스 사랑방 문을 열거든요. 네. 1시간 전부터 오셔서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같이 들어가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네. 보면 그 글들 자체가 뭐 일부 어떤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옹을 뿌리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시지만 네. 대개의 경우는 아주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시고요. 네.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안을 보는 눈이 정말 국민의 중앙값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민들의 그러니까요. 눈높이를 잘 맞추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예. 글쎄요, 소환 조사까지 진행이 될까요? 어때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네. 검찰이 확실히 그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긴 한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8명의 검사가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연명을 했는데 대개의 경우는 영장 주로 수사를 담당하는 한 2명 정도가 뭐 입장을 내는데 네. 8명의 검사가 모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 이렇게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그건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야, 이거 진짜 나중에 특검이라도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덮어줬다면 우리는 이제 검사로서의 우리 인생에 오점을 남겨. 근데 이거 그러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해. 근데 나 혼자는 겁이 나. 야,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하자. 아, 연대네요. 연대해서 오. 우리 수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해서 8명이 연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검사로서의 명예도 걸린 문제네요. 그렇죠. 네, 아니 네. 본인들 본인들도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그쵸.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남편이 있고 또 애들도 있을 텐데 그 부끄러운 아빠 되고 싶어요. 아, 그쵸. 엄마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김서구 차관인가요? 이분이 네. 나와서 하시는 분이 말씀이 아니 뭐 필요하다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대검 차장이 나와서 총장은 지금 대검 차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분위기를 좀 읽어볼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좀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네. 좀 제가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진작에 좀 하지. 이제까지 뭐 했냐? 아니 진작에 좀 했으면 상황이 좀 우리나라 역사도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근데 뭐 그 말씀도 너무너무 공감은 가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좀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그러니까 않았을 그때 것 우리가 같다. 흔히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아니 중앙지검에서 할 때 왜 그거를 엉뚱한 데 가서 비밀리에 핸드폰 반납해가면서 그 망신을 당해가면서 그걸 수사한지 아닌지도 그렇게 하고 그냥 검찰청장 청사에다 소환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말 많았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때 그러면 뭐 카메라 찍히고 망신 좀 당하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야 그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동정론 있었죠. 이런 그렇게 것도 하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좀 분위기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덮고 얘기하면 안 되고 거의 금기어가 되고 이거 옛날에 우리 해리포터에 보면 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 있잖아요. 왜 그 이름 볼드모트 있잖아요. 네. 예? 네. 그것처럼 그러네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가 돼버리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왜 영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무슨 애들은 그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대나무 숲에다 대고 욕을 하고 그다음에 네.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이제 외치듯이 온갖 동네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쉬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생각이 드는 사실은 거죠, 지금. 결국은 터질 일은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뭔가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정말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진작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예,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붉은 늑대님이 네. 김건희 여사 얘기는 그만하래요. 속이 안 좋다고.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붉은 늑대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지금 입이 계속 열리고 수사 과정이 나오면서 네. 또 바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 근데 홍준표 시장 얘기도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죠? 네, 홍준표 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 무제한 수사든 조사든 해봐라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보세요. 사기꾼의 거짓말에 나라를 흔드는 거 이거 정상 아닙니다. 내가 사기꾼과 무엇라도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이렇게 궁금한 돼서 게 네. 도대체 5,700만 원인가? 그걸 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줬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안 주신 것 같아요. 본인은 안 줬고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찍은 해명이. 사진도 틱 나왔어요. 네? 사진도 하나 나왔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네.
그 문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하기는 홍준표 시장님하고 그 여러 차 하루에 그때 그 탈당을 복당시켜달라고 네. 김종인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고 자기한테 하루에 5번 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만났다. 그렇죠.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더라? 그냥 각이 뭐 하여튼 뭐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을 하는데 조모 의원과도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과 3자로 만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맞는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명태균 씨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명태균 씨도 뭐 어떻게 보면 조작했다, 여론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또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인보다도 많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있고. 그런 얘기들을 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올림픽 무슨 아파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가면서 그냥 가기가 모여서 이 경주빵을 사갖고 들어갔다라는. 그러니까 또 되게 구체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너무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그 믿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네. 어디가 진실일까? 근데 저렇게 되니까 지금 그 홍준표 시장 저렇게 그 상당히 명태균의 코가 껴 있는 그런 양상인데 네, 그래 보이죠. 또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네. 비슷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분도 보니까 뭐 어젠가요? 어제 기사 보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뭐 오 시장 명태균 같이 만난 자리에서 김영선에게 이제 나를 좀 도와주면 SH 사장 자리 이거 약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다라는 보도가 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 누구죠? 김현아 의원이었나요? 김현아 의원. 네.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이분한테 실제로 이제 이 SH 사장 자리가 갔고 이분이 그때 당시에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뭐 자신 사퇴하고 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저는 저 두 분 김영선, 김연아 두 분을 잘 알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김연아 의원이야 뭐 그때 SH 갔다가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만둔 건데. 본인이 사퇴했고.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주장은 그거잖아요. 명태균 주장은 이 오세훈 시장이 이 김영선 씨한테 SH 사장 준다고 해놓고서 네. 이걸 김연아 전 의원한테 주니까 김영선 씨가 아주 열을 받아서 내가 뭐 육두문자를 서가면서 OXX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것도 뭐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식당에서 뭘 만났고 어느 식당에서 뭘 만났고 뭐 이렇게 쭉 그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술이 구체적이에요. 구체성이 구체적이에요. 있어서 네. 그런 걸 또 부인하기도 그걸 뭐 없었다라고만 얘기하기도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진실 부분 이게 자칫하면은 이번 대선이 명태균의 입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후보들이 전부 다 난도질을 당하는 이런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보면 야, 이 한동훈 대표가 처신을 진짜 잘했다. 아, 고지죠. 네. 네. 예. 많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했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아까 김영선 의원하고 그 김상민 검사 출신 김상민 씨하고 그 의창에서 공천을 놓고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둘 다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날려버렸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두 사람을 경선도 안 시키고 다 컷오프 시켜서 탈락을 시켜버렸는데 탈락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아우.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 뭐 야. 이게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랬네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결정은 그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와 그때 진짜 잘했다라고 얘기하긴 쉬운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뭐 천재다 최고예요 뭐 이런 글도 주시고. 예. 아니, 머리가 매우 좋으시죠. 네. 근데 뭐 천재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국민 어쨌든 공적인 마인드를 앞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말씀 되게 잘하신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지나고 보면 옳은 결정을 한 사람들의 그걸 따라가 보면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있었다. 예, 그런 지점에서 참 여러분들도 대단하다 하고 좀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